ITQ 아래 한글 문제 유형 B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글 2020 버전과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버전 같이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한글 2020 버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 문제지 받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저장명,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파일 형식이 한글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글 표준문서 HWPX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한글 문서 확장자 WPX가 빠져 있죠. 이 파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 내용 한번 읽어봐 주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것처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그리고 색상에 대한 RGB 값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여백에 대한 설정도 나와 있죠. 키보드에서 F7키 눌러주세요. 용지방 A4 사이즈 용지 방향 세로 이 상태에서 용지 여백 설정하는데요. 세로로 되어 있는 위 머릿말 꼬릿말 양쪽 이거는 모두 10mm로 지정되어 있고요. 제본 0mm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개는 11mm로 지정되어 있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mm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조금 커진 거 보이죠? 저는 보기 메뉴에서 화면을 현재 폭맞춤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하는데 보기 편하게 100% 아니면 쪽맞춤 아니면 다른 화면 크기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페이지 구분 1, 2, 3페이지로 나눠야 되죠. 먼저 1번 입력하고 엔터키 3번 또는 4번 정도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2번 입력하고 엔터키 역시 3, 4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쪽 메뉴 가면은 구역 나누기 있죠. 단축키로 Alt, Shift, 엔터키예요. 이걸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쪽이 되었는데요. 여긴 다시 3점 엔터 서너 번 눌러주세요. 다시 4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해주세요. 3페이지에는 먼저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문제지에서 4번 문제 그리고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을 봐주세요. 그럼 하이퍼링크 연결하라는 게 되어 있고요. 제목 앞에 책갈피에 연결하라고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 것 확인이 되죠. 그래서 먼저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책갈피 만들도록 할게요. 책갈피 만들기 위해서 먼저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커서를 다시 첫 번째 칸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입력 메뉴로 가주세요. 책갈피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을 소방이라고 입력해서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에 다른 변화는 없지만 커서가 있던 위치에 책갈피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번호가 써 있는 줄에는 다른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능평가 1번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1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조건에 있는 스타일 먼저 만들어도 되고요. 출력 형태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출력 형태부터 입력해 놓고 거기에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는 영어 문장, 한글 문장 이렇게 총 4줄로 나와 있죠. 영어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문단 나누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엔터키 눌러서 다시 한글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엔터키 더 이상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빈줄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 4개 줄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비어있는 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됩니다. 4개 줄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영어로 써 있는데요. 영문 이름에는 다시 이렇게 입력하진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 글자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2개 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단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문단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기본의 여백에서 왼쪽 15포인트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 모양을 클릭해 들어가세요. 글꼴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지정하고요.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기준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95로 변경, 자가는 5%로 변경하세요. 이제 언어 대표를 한글로 변경한 다음에 글꼴을 이름을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입력하세요. 정확히 굴림이라고만 써 있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 이번에는 영문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추가하기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파이어라고 이름이 나타나죠. 이제 설정을 해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2개 문단에만 새로 만들어진 스타일이 이렇게 지정되었다고 서식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첫 번째로 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컨트롤 NT 입력으로 가서는 표 위에 이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줄과 칸 개수를 세어보세요. 줄 개수는 5가 되겠고요.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 지정, 너비에서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그리고 기타에서는 2개 중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해주세요. 이건 항상 동일해요. 이제 만들기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주세요. 표의 전체, 표와 캡션에 글꼴 지정되어 있죠? 여기에는 도둠이라고 입력을 하는데요. 처음 한글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한 컴 글꼴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꼴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도둠 선택을 해 놓으면 되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다른 설정 따로 하지 않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먼저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제 타이핑을 해서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지만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 같이 선택하세요. 합계 아래에 비어있는 셀들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변경을 합니다. 이제 표 조건에 2번까지 끝냈고 셀 배경색 지정하는 게 있죠. 시험지에서는 흑백이기 때문에 노랑이 아닌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의 배경 탭에서 색 선택, 그리고 면색을 지정을 하는데요. 빨강, 파랑, 노랑은 답안 작성 요령에서 RGB 색상값 지정되어 있었죠.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위에서 바로 선택 가능하고요.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아래 표준색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서는 아래 표준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노랑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색상 변경됐고요.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요. 합계에 구해야 되는 이 데이터 선택, 합계가 나타날 데이터 선택,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모두 동일하게 합계 구하죠. 여기 3개 줄을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하면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합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비어있는 셀로 그대로 놓고요. 캡션 기능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표의 위에 나타나고 있죠.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에선 위에 메뉴에 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표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캡션 써 있고 가1 써 있는데요. 캡션 이걸 열어서 위를 선택을 해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블록 설정해 주고요. 조건 1번에 지정된 것처럼 동일한 글꼴인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선 모양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셀 드래그 블록 설정해 주세요. 셀로핀은 따로 키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한 번만 눌러서 살짝 키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선 모양이 잘 보이겠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 여기에서 테두리 탭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ITQ 시험에서는 무조건 체크 해제하고 작업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종류에선 이중 실선 선택, 그리고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줄만 드래그해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고 다시 한번 이중 실선, 이번엔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칸 모두 드래그해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고 다시 이번에도 이중 실선, 그리고 오른쪽만 나타나도록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 제일 아래 빈칸 클릭 한번 하면 블록 설정되죠. 알파벳 L키 눌러주고요. 대각선으로 가서 대각선에 X자 모양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꼴 변경해놨는데 지금 화면 보니까 변경이 풀려있네요. 다시 변경 좀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차트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 아래 빈줄 하나 있을 거예요. 빈줄이 없다면 표 마지막 셀 여기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차트 바깥쪽 빠져나간 다음에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거는 차트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묶은 세로막 대형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닫도록 하세요.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은 차트 만드는 게 조금 다르죠. 차트 마법사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다시 한글 2016 버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차트 만들어졌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 탭에 글자처럼 취급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설정 누르면 차트 위치가 표 아래로 이동할 거예요. 차트의 너비를 표와 비슷하게 키워 놓으세요. 표와 차트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도 되고요. 차트와 표 사이에 빈줄이 하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페이지에 아래 공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높이를 이렇게 키워줘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차트 조건에선 1번, 2번까지 했고요. 3번에는 제목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은 괄호 안에 있는 지시는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 대한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2020 버전은 차트 마법사 기능이 없고 직접 모두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차트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에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언어별 설정에선 한글, 영어 글꼴 각각 지정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영어까지 같이 입력되어 있다면 영어 글꼴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그냥 동시에 같이 지정하도록 할게요. 한글 글꼴에는 먼저 지정되어 있는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놓고요. 목록 나타나면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지 않으면 글꼴이 나중에 설정 눌러 빠져나갔을 때 지정되지 않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을 굴림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굴림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변경, 색깔은 따로 지시가 없으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죠? 차트 제목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요.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에선 밝은 색 채우기로 선택, 그리고 선은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자 지정을 해야 되죠. 바로 위에 효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림자에선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세로축의 왼쪽에 단위 퍼센트 해가지고 축 제목이 나타나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위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축 제목 나타나면 축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축 제목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언어별 설정 굴림으로 입력해 선택, 영어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고요. 속성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가 뉘어져 있죠.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여기에서 크기 및 속성을 눌러주세요. 글상자 열어주고 글자 방향 여기를 가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선택, 영어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선택, 바로 설정 누르고요. 아래 가로축 글자도 클릭해 선택되면 다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을 모두 굴림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테두리도 같이 지정을 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글꼴 먼저 굴림, 영어도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죠. 여기는 제목에 지정한 것처럼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그리기 속성에 선을 어두운 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하고 다르게 여기 가로선이 보이고 있죠. 가로선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차트의 테두리 지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만든 것도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체 속성 이건 닫고요. 3번 이 아래로 이동을 해 놓으세요. 파일 저장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제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 대한 것 다시 차트 설명하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차트 모양 선택하는 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나타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개체 속성 들어가서 위치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면 표 아래로 나타나죠. 표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차트에 비어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 실행할 수 있어요. 차트 종류 여기서 변경해 주면 되는데요. 묶은 세로막 대형이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다음 눌러주세요. 행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하면은 범례와 축이 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열 해도 다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는데요. 현재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가로축 범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방향이 열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법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차트 제목에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X와 Y축, 축 제목을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세로축에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Y값 축에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단위 이거 역시 한글 2020 버전처럼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는 이거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축 제목 모양 대화상자 나타났죠? 여기에선 글자 방향 가로로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설정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 굴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굴림이라고 입력하고요. 보통 모양에서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이름표 모양 나타났죠? 여기에서는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도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설정 눌러주고요. 가로축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선택되면 안 되고요.
글자 다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제대로 선택이 안 된다면 가로축에 눈금선 있죠? 마우스 화살표 끝으로 정확히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하세요. 글자 정확히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위에 메뉴 보면은 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이름표를 선택하면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가로 항목축을 선택을 해주면 축 이름표 모양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도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범위에도 글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에서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른 건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보통 모양 크기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범위 위치나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조절에 맞춰 놓고요. 너무 크게 조절하진 않도록 하세요. 위에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 탭에서 선 모양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굵기와 색상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림자 탭 선택, 그리고 위치를 2로 그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탭으로 가서 괄호 안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진하게 속성,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두 줄로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거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키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죠. 문제지가 한글 2020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세로선에 이 눈금선 보이고요. 가로선에 눈금선이 안 보이는데 나타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출력과 동일하게 버전 상관없이 그렇게 만들고 싶다 한다면 먼저 세로축에 이거는 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축 모양 나타나죠? 눈금에서 없음을 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선이 없게 나타나고요. 아래 가로축에서는 역시 선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눈금에서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버전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네오 버전에선 차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선 아래쪽 3번 문제 작성하기 위해서 커서를 이동하면 도구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안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위에 표 클릭하거나 바깥쪽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해 커서가 보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3번 아래 빈 줄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위에 도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글 2020 버전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3번 아래 커서를 놓고요. 괄호 1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앞에는 몇 칸 띄워도 되고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번호 뒤에 한 칸만 띄울게요. 입력 메뉴에서 수식 루트 X 눌러주세요. 한글에서는 루트 X가 아닌 FX라고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수식 편집기에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할게요. 대문자 2 이퀄 MR까지 입력하세요. 그리고 위첨자 선택 숫자 2 입력하고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다시 이퀄 눌러주세요. 이번엔 분수를 선택, 위에 분자에서는 NC까지 입력해서 위첨자 그리고 숫자 2 입력하세요. 아래 분모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다시 근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1 빼기까지 그대로 입력, 다시 분수를 선택해서 분자에는 R 입력한 다음에 위첨자 숫자 2 입력, 분모 선택한 다음에 소문자 D에서 다시 위첨자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수식 첫 번째 거 끝이 났으니까 넣기를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만 스페이스바를 띄워놓고요. 그리고 괄호 2번 입력해서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의 루트 X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위에 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부터 나타나니까요. 여기는 소문자 K 이퀄 숫자 1 입력을 해주고요. 위에 선택을 해주세요. 소문자 N 입력하고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퀄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그리고 숫자 2를 분자에 입력, 그리고 분모에는 6을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한다고 그랬죠? N 괄호 열고 N 더하기 A 괄호 닫고 다시 괄호 열고 EN 그리고 더하기 숫자 1 그리고 닫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럼 3번이 끝이 났고요.
4번은 아래 빈칸에 도형을 만들면 되는데요. 화면 다 안 보이니까 조금 불편하죠? 보기 메뉴에서 쪽맞춤이나 100%로 해놓고 보도록 하면 됩니다. ITQ 시험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지 보면은 출력 형태에 있는 도형들 모두 흑백이고요. 색깔이 진하고 옅은 그런 회색으로만 보일 거예요. 문제지 조건에 보면은 2번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임의의 색상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4번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 값을 먼저 130으로 지정, 그리고 높이는 150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은 지시 따로 없으니까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다면 아래를 선택하지 못하니까요. 체크 해제하세요. 4번 문제에서는 본문과의 배치는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합니다. 여백 캡션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선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여기 모서리 공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기본 흰색 되어 있는데요. 색 없음을 제외한 다른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색이 아닌 다른 색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도록 할게요. 선택해주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위쪽에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지정된 것처럼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 하향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검은색인데 색상 테마가 오피스로 되어 있다면 하향이 안 보이죠. 아래에 있다면 하향을 선택을 해주고요. 만약에 없다면 팔레트로 가서 색깔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16 버전도 동일해요. 테마 색상을 다시 기본으로 가서 변경하거나 팔레트에서 변경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놓으세요. 글상자의 테두리 마우스 가져가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으로 지정, 높이는 17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동일하고요. 선탭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글상자 탭에 보면 세로 정렬,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의 면색을 열어주세요. 면색 파랑이라고 되어 있죠.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파랑은 RGB 값 동일한 것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글 2020 버전은 아래에서 파랑 선택을 하면 되고요. 네오 버전에서는 테마 색상표로 오피스 바꾼 다음에 파랑을 선택을 해주면 RGB 값 동일한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두 개 도형은 세로로 정렬이 맞아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맞추기 어렵다면 두 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같이 선택한 다음에 위에 메뉴 보면은 맞춤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해주면 정렬해서 위치를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잘 보면은 아래쪽에 커다란 도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잘 보니까 글상자 뒤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글상자를 먼저 만들었죠. 그러면 먼저 만들고 위치 수정하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선택해서 순서를 맨 앞으로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방금 만든 도형 다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를 120, 14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을 임의의 색깔 다른 거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정렬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세 개 도형 같이 선택해서 세로 정렬 맞춰줘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폴더에서 그림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림 파일은 logo1.jpg 파일인데요. 반드시 문서의 포함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체크 해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났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먼저 크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을 지정, 그리고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림 효과에서는 회색조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설정 누르면 계속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니까요.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른 다음에 그림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림에는 하이퍼링크 지시가 되어 있죠. 하이퍼링크할 책갈피는 이미 3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 그리고 현재 문서 이렇게 선택되도록 하고요. 책갈피에선 만들어 놓은 소방을 선택을 해서 넣게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16 버전에서도 현재 문서에서 책갈피 소방을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글맵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입력에 글맵시 위에 가나다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맵시 모양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육각형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면 그림처럼 이렇게 뒤쪽에 나타나죠. 더블 클릭해서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부터 할게요. 먼저 너비를 50, 높이는 35로 입력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글자의 색깔 파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그림 옆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화면 조금 다시 크게 보도록 할게요. 폭맞춤으로 맞춰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는 가 뒤에 먼저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시 입력해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세요. 지시사항을 보면은 위에 직사각형 그리기 있고 아래 직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두 개가 지시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건 앞쪽에 가 써 있는 도형에 대한 거고요. 저희는 뒤쪽에 있는 거 먼저 만들었으니까 크기 13, 15 이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너비 13, 높이 15로 지정하고요.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의 색깔 아무거나 면색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돼야 되죠.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위치는 조금 이따 지정해도 되고요. 지금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앞쪽에 가 써있는 도형 만들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에다 가라고 입력할게요. 이 상자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 서식에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0, 높이는 12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 하향이죠. 따로 변경할 필요 없네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고요. 위치 맞춰놔야 되겠죠. 뒤에 도형과 같이 맞춰야 되니까요. 마우스 드래그에 맞춰도 되고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시켜서 맞춰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다시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바깥쪽 테두리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따로 지정할 게 없습니다. 지시가 안 되어 있죠. 선 탭 가주세요. 종류를 파선을 선택, 그리고 채우기 탭 가서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글자 속성 지정 필요하죠? 먼저 굴림으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해 놓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제 아래로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복제를 두 개를 해 놓으면 되는데요. 세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야 되죠. 위에 메뉴 보면은 여기에 개체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안에 세 개 도형이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선택됐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 수정해야 되는데요. 개체 선택 이거는 다시 클릭해 해제해 놓고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가나다 뒤에 있는 도형, 색깔,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죠.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클릭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안 된다면 낯서 있는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Shift 탭 키 누르세요.
바로 뒤에 있는 도형 나타나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리고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깔, 위의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설정 눌러주고요. 다 써있는 도형 선택해서 Shift 탭 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서 면색, 위에 두 개와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3페이지로 가주세요. 제목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 끝에 커서를 놓고요.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빈줄이 위에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줄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바로 다음 줄 문단 입력하기 전에 스페이스바로 두 칸을 눌러주세요. 들여쓰기처럼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이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역시 이 내용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엔터키 다시 2번 눌러주세요. 그럼 위에 빈줄 하나 있고요.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양을 찾아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서 다음 내용 입력을 하는데요. 각 줄의 내용들 엔터키 눌러서 각각 문단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6줄의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다시 한번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줄 하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중제목이기 때문에 위에 빈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10키 누르고 같은 모양으로 넣기를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중제목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제목 아래쪽에서 컨트롤 NT 표 만들기를 해주세요. 줄수 세어보고 칸수 세어보세요. 줄수는 6, 칸수는 4가 되겠죠? 아래 지정 수정하지 말고요.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먼저 셀 합치기를 해야 되겠죠? 모양은 우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개의 블럭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합치기, 키보드 M키예요. 단축키 누르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감리업에 해당하는 이 두 개 셀, 다시 알파벳 M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의 아래쪽도 두 개 이렇게 블럭 설정, 알파벳 M키, 그리고 아래도 이렇게 선택, 알파벳 M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입력하면서 조절이 필요하다면 셀 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여기 두 개 셀 이렇게 블럭 설정한 다음에 여기도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제 셀 합치기 끝이 났으니까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영상 잠깐 멈춰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표 아래에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도 빈줄 하나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고요. 소방청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 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서식에서 글꼴을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 그리고 책갈피는 이미 만들었고요. 덧말 만들어야 되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에 역삼각형 이걸 열어서 덧말 넣기 이걸 눌러주세요. 한글 네오 버전에서는 여기 도구에 덧말 넣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덧말 넣기에 덧말의 내용을 입력을 해 놓고요. 덧말 위치는 글자 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바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위에 보면은 오른쪽에 머리글 나타나야 되죠. 쪽으로 가서 머릿말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단축키 컨트롤 NH 꼬릿말과 동일한 키이기 때문에 단축키 외워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행한 다음에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먼저 화재 예방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문단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요. 그리고 서식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름이 안 나타나서 찾기 어렵다면 서식의 메뉴를 열어서 보세요.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해 실행한 다음에 모양 두 줄에 걸쳐 있죠? 두 줄 선택, 그리고 글꼴, 여기에서도 제일 위에 가서 글꼴, 궁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 노랑이죠? RGB 값 동일한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 내용 중에 한문 입력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소화 업무에서 소화에 해당하는 글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은 분류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한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은 처음에 타이핑에 입력할 때 소화 나타난다면 바로 입력해 놓고 바로 뒤에서 한자 키 누른 다음에 한자 여러 개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잘 보이니까요. 정확한 한자 찾아주고 입력 형식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분류도 뒤에 커서 놓고요. 한자 키 누른 다음에 동일한 한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 삽입하기 전에 위에 보면은 소방공무원은 여기서 원 뒤에 커서를 놓고요. 여기에 각주 삽입을 해야 합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N, N이고요. 입력 메뉴에서 각주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아래의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입력해 주세요. 입력한 후에 바로 위에 도구에서 각주 미주 모양 이거 열어주세요. 그리고 번호 모양에서 모양, 원문자, 대문자, ABC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서 변경해 주고요. 다시 위에 각주 입력한 곳에 보면은 이렇게 각주 번호가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이 처음 나타난 문단, 여기죠? 이 문단의 제일 위쪽에 그림이 걸쳐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커서를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 아이콘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폴더에서 그림 4.jpg 파일 선택하고 문서에 포함 이거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크기는 미리 조절해 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렇게 조절해 놓고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그림, 이 그림만 필요하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림에서 해주고요. 자르기 메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그림 자르기 끝이 났다면 그림을 바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는 40, 높이도 40, 그리고 여백 캡션 탭의 바깥 여백 중에서 왼쪽 여백만 2mm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교재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하면은 그림에 대해서 위치 때문에 감점되지는 않을 거예요.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변경을 해놓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는 모두 문단으로 변경하세요. 옆에 왼쪽 위 그리고 기준 이 값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쭉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쭉 가져다 놓으면 더 이상 본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치 조절하면 되는데요. 자르기는 다른 곳 클릭하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각 줄의 끝에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동일하니까 그림에 대한 건 그러면 설정이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단 아래쪽에 중제목 첫 번째 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줄 블록 설정 모두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글꼴을 궁서로 먼저 지정을 해놓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 하향되어 있는데요. 앞에 글자와 빈칸 여기는 빼고요. 소에서부터 종류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음영색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 위에 서식에선 수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 색에서 색깔을 하향으로 변경, 하향이 없다면 팔레트 선택해서 하향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음영색 눌러주세요. 여기는 빨강 RGB 값 25500 이걸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없다면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선택해서 빨강을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6개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죠?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서는 이 메뉴가 문단 번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같은 거니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단 번호 모양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동일한 거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있다면은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없다면은 첫 번째 거라도 동일한 거 있는지 확인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호 목록 시작, 그리고 1수준 시작 번호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한글 네오 버전에서는 그냥 이거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수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할 거 있는지 확인할게요. 미리 보기에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먼저 번호 모양은 1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번호 서식 뒤에 번호 뒤에 점이 나타나야 되죠. 동일하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그러면 너비 조정 1수준에 지정된 것처럼 20포인트 지정, 그리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 이제 2수준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번호 모양 클릭해서 이번에는 가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나다 이 상태 있으면 되고요. 그 뒤에 마침표 나와야 되죠. 번호 서식 변경할 필요 없고요. 너비 조정은 이 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변경이 이렇게 되어 나타나는데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1에서 6까지 1수준만 나타나죠. 그러면 2수준으로 돼야 되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서식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가나 이렇게 변경됐죠? 다시 3, 4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여기도 가나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6개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줄 간격을 180%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표 위에 있는 중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다시 한번 글꼴 궁서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밑줄 지정은 소방에서부터 기준까지만 블록 설정해서 밑줄 한번 지정. 강조점은 여기서 못하죠. 소방시설업만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확장 탭에 강조점 열어서 위에 동일한 모양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등록 기준도 블록 설정해서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 주고요. 확장에 강조점에서 같은 모양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표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먼저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아래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만 키워 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종류를 없음 선택,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테두리 없도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종류 선택한 다음에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서 선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줄만 모두 드래그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이번엔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서 빠져나가도 되는데요. 배경으로 먼저 가보세요.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지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고요. 유형은 지정이 되어 있죠. 가로로 선택, 옆에서는 줄무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작색은 흰색이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 없고요. 끝색을 클릭해서 노랑 이거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에서 이렇게 두 줄로 변경되는 거 있어요. 글꼴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출력과 동일한 줄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소방청 이걸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무조건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기본 탭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도둠으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크기는 24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진화 계속성 지정, 그리고 장평 105%로 변경, 그리고 설정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론 오른쪽 하단에 쪽 번호 나타나야 되죠? 제일 위쪽으로 이동할게요. 빈 줄에서 작업하거나 첫 번째 줄 여기다 커서를 놓고 작업하세요. 그러면 이제 쪽 메뉴로 가주세요. 쪽 번호 매기기 새 번호로 시작이 있는데요. 쪽 번호로 매기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번호 위치 먼저 오른쪽 하단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번호 모양은 이제 써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번호 모양의 종류 바꿔야 되겠죠? 숫자 4 나오도록 원문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줄표 넣기 필요 없죠? 해제를 해 놓으세요. 시작 번호는 4로 변경,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든 경우에 제일 아래쪽에 원문자 4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위에 1쪽과 위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기 메뉴에서 조판부 이걸 체크하세요. 그러면 쪽번호 위치와 세쪽 번호 이 두 개 조판부호가 3페이지 첫 번째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지 않고 위에 다른 데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조판부호를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기를 한 다음에 다시 3페이지 첫 번째 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두면 정상적으로 3페이지 아래쪽에만 쪽번호가 나타납니다. 조판부호는 해제하고 이제 여러분 잘못한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파일 저장하고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